추도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53일만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어떻게 호송이 될지, 그리고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가 있게 되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와대 경호실이나 경찰의 경우는 없습니다. 네. 내일 오전 8시 40분쯤에 아마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하게 될 텐데 호송차 안에는 혼자 탑승하게 됩니다. 이유는 안전과 고려, 그 경호도를 고려해서 아마 그 교도관만 탑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어떤 이제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네. 그 SUV 차량이 호송차 앞에 같이 출발을 합니다. 청와대 경호실이 이렇게 밝혔어요. 법원에서 요청이 오면 고려를 하겠지만 그런 요청이 없어서 따로 경호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그 이동로 안전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을 하고 이제 법정 내부나 외부의 어떤 그 질서를 위해서 병력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호송차 앞 뒤에 그 우리 경찰 사이드카가 한 대씩 이렇게 달라붙고요. 네. 그리고 그 아마 내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구치소에서 출발하게 되면 많은 언론사 차량도 아마 함께 동시에 그 상황을 중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그 언론사 차량과의 어떤 그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사이드카 5대 정도만 뒤따라갈 예정이라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헬기도 뜨나요? 헬기는 뜨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공판은 공개를 합니까? 어느 정도 공개인가요? 오늘 그것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대법정에서 열리는데 그 대법정 안에 들어와서 공판 개시 전까지만 공개를 한다고 지금 법원 측에서 허가를 낸 상태입니다. 네. 지난 3월 31일에 구속이 됐으니까 53일 만에 이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건데요. 뭐 최순실 씨도 당연히 같이 나올 것이고 그 신도빈 롯데그룹 회장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옷은 아마 미결 신분이라서 그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그 수임 번호 503번이라는 명찰을 좀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올림머리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 실핀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아마 저 올림머리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낙 결벽에 가까운 완벽하게 대중 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대신했던 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저 올림머리라는 게 그냥 일상적인 머리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이미지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예전에도 뭐 머리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어떤 정적 이미지가 있고 또 저런 모습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대중 앞에 서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결벽증도 그동안 우리가 잘 봐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내일이라는 상황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중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특히 또 국민들 앞에 본인의 어떤 그냥 본연의 모습 이런 자체로 이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도 여러 가지 뭐 심경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늘 주목됩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구치소 안에 있을 때 뭐 건강이 안 좋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내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부 여러 가지 양쪽의 어떤 의견을 끌렸었는데 많이 야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다. 뭔가 좀 그 안에서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내일 아마 그런 모습 자체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될지 이제 상황이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네, 인정신문이라고 하죠. 예, 인정신문. 저는 직업이 뭡니까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할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네. 다른 분들도 이미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입니다라고 할지 아니면 지금은 무직입니다라고 할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뉴스와도 담을 쌓고 뭐 일체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본인에게 적용된 이 혐의 이걸 어디까지 인정을 할지 또는 나에게 과연 이러이러한 죄목을 지은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점이 변호인들과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내일 재판이라는 게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을 끌 것 같은데 네. 다만 국민들의 시선이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싸늘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지금 누차 얘기했듯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이거하고 또 맞물려서 네.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도
많이 지금 줄어든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많이 다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아마 이제 최순실을 처음으로 이제 지난 최순실이 독일 가기 전에 이제 보고 처음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물론 옆에 변호인 한 명 있지만 바로 옆자리에 이제 최순실이 앉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배치도를 저희가 보면 바로 옆에 그렇습니다. 서게 지금 되는 이제 건 아닌가요? 변호인이 중간에 있게 되나요? 변호인이 중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앉고 그다음에 변호인이 앉고 최순실이 앉고 또 최순실의 변호인이 앉고 네.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 앉고 그다음에 변호인이 앉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검찰석을 마주 보면서 앉기 때문에 사실 뭐 바로 옆자리에 있는 거나 뭐 진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자기는 몰랐다. 이걸 모두가 네. 최순실이가 다 알아서 했고 지금 그 어떤 최순실의 일이다라고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최순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지 아무래도 뭐 눈빛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랫동안 뭐 재판이 진행되면 지금 재판정에다 계속 재판을 분리해 달라고 지금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판정은 이 사건 자체가 분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는 걸 이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또 지금 일주일에 2번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최순실은 상당 부분 같이 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지 또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6년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섰던 법정이잖아요. 네. 그때 아마 공개됐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아마 손을 잡으려고 손을 했는데 그걸 잡았죠. 뿌리쳤죠. 네. 예, 그런 장면 뭐 이런 게 내일 또 혹시 비슷하게 연출이 된다면 그것도 뭐 관심을 많이 끌지 않겠습니까?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질 재판입니다. 아마 재판을 시작한다는 판사의 발언 이전까지는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추 기자가 얘기했던 53일 만의 외출입니다. 공식 석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과연 어떻게 검찰에 진술했던 대로 법원에서 자신이 이야기하게 될지 저희가 그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몇 개를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면 부인이었어요. 특히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이미 장시호 씨가 결혼식 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보도를 통해서 최순실 씨의 언니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유라 씨도 잘 모르고 최순실 씨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일 뿐이고 뭐 장시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잘 몰랐다 이렇게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진술을 볼 때는 몰랐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장시호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론 큰엄마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뭐 설왕설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는 굉장히 네. 친밀한 관계였으면 거의 틀림이 없어 보인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저는 이제 그 재판정에서 최순실 씨 만났을 때 어떤 눈빛을 주고받는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부터 박 전 대통령이 보여왔던 태도로 볼 때는 최순실 씨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박 전 대통령은 눈빛 한 번 안 마주치고 그냥 재판이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네. 좀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아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 일가를 아는 척을 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술이 있었습니다. 또 불과 6개월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장시호 씨의 증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왜 다 부인을 하게 되는 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략은 어떻게 될지 일단 당시의 조카 장시호 씨의 발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대통령 되시기 전에 결혼식 때, 제 결혼식 때 한번 뵌 적 있습니다. 그 뒤로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로는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재판에서는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입장으로 서로 이야기하게 될까요? 각자 유리하게 하는 방향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조력을 보탤까요? 일단 최순실 즉 그 변호인 측에서 네. 이야기한 대로라면
그 서로에게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좀 전에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서로 얼굴도 안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서로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는 아마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연출 안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네가 죽고 내가 살고 이런 문제잖아요. 서로 뭐 협력해서 좀 뭘 피해가겠다 어떤 이런 것보다는 아마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어떤 그런 진술도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진술조서 이 내용을 네. 보면 대부분의 혐의 자체를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최순실과 정호성이 알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정호성한테 떠넘기고. 근데 최순실의 진술을 보면 최순실은 지금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냐면 지난번 33차 재판에서는 네. 이 사건 자체가 결국 고영태와 그리고 한 검사 그러면서 그 검사 이름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사람이서 뭔가 계획을 짜서 이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장에서 그 바로 검사 측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재판장에서 그 말은 취소해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윤석열 그 지검장과 그다음에 이제 고영태가 짜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략은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최순실한테 떠넘기고 네. 최순실은 이번 사건은 고영태와 그다음에 윤석열 지검장의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런 쪽으로 모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쪽으로 어떤 재판 전략을 좀 짜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청와대에 있을 때도 자신의 보도를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영선 행정관이 휴대폰을 닦으면서 최순실 씨에게 넘겨줬던 장면까지 봤다고 하던데요. 의상비를 그때는 최순실 씨에게 전달되는 과정이었다.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아니 정유라를 왜 안 챙기냐고 질책을 내가 어떻게 하냐. 오히려 감사해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그런 얘기들이 속속 나오는데 방금 다른 코멘테이터들이 얘기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아마 이 첫 번 재판에서야 뭐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이게 물론 관심사지만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는 네. 치열한 아마 서로 상반되는 진술로 일관을 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 검찰이 경제 공동체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에서도 양쪽이 불가분의 관계였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처럼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그대로 다 수용할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직접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까지도 네. 재판장에서 연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짐작도 됩니다.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둘 다 뇌물죄와 관련되어 있는 혐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의상실 그 옷 대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본인은 돈을 줬고 그게 이영선 전 경호관이 가서 경호관 현재 그 경호관이죠. 이영선 경호관이 가서 그걸 최 씨한테 돈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갔던 것일 뿐 거기 네. 가서 뭘 딱히 최순실 씨의 어떤 비서처럼 행동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와이셔츠에서 휴대전화 닦아서 주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뭐 거기 가가지고 우연히 있었던 일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만났을 때 2015년 7월 25일 날 독대했을 때 그때 이재용 부회장 측 얘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정유라 씨 지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야단을 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어떻게 야단을 쳤다는 얘기냐. 어이가 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은 핵심적인 어떤 피의 사실과 관련해서 하나도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문제는 주변에 있는 어떤 정황 증거라든가 직접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박 전 대통령한테 또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건 좀 계속 공판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에서 자신이 아닌 최순실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이행했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정윤회 씨가 비서실장 역할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한 거지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자신을 모시고 섬겼던 부하 탓을 하는 부족한 덕장의 인상만 더 짙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뭐 김막업 씨나 또 뭐 다른 이제 그 관저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결국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최순실이 이제 관저로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사실 3인방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로 옆에 있었던 김막업 씨 증언은 가끔씩 그 회의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지금 증거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들을 몰랐을까, 과연? 박 전 대통령 그러면 이렇게 최순실이 매주말 들어와서 3인방하고 무슨 자격으로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3인방하고 왜 그 최순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뻔히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박 전 대통령이 아니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 있겠나는 것이죠. 네. 또 그리고 지금 전화 통화 내용 자체가 보면 100여 차례 정도 통화를 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본인은 뭐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전화 통화 기록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자기는 정호성이가 뭘 한지도 몰랐고 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했다라고 하는 증언 자체가 과연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는 것이거든요. 그 나머지 증언들이 보면 다 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박 전 대통령 만나고 나서 바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를 질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승마협회 왜 지원을 안 하느냐. 바로 그런 것도 보면 삼성 관계자들 증언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재판장 입장에서 볼 때는 100사람이 다 똑같은 증언을 하는데 한 사람만 지금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누구의 증언을 채택하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명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장시호에 대한 부인은 어떻게 해석해 드시나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지금 청와대에서 나와서 지금 구치소에 가서조차도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식의 의식 또는 생각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시호에 대해서조차도 나는 모른다라든지 방금 최순실이 오히려 내 비서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글쎄요, 뭐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방금 우리 이현정 의원 지적처럼 재판부가 아마 그런 얘기를 수용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한 번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되풀이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장시호 씨가 결혼식 때 한 번 뵌 적 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네. 상당히 장시호 씨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장시호 씨가 자기 결혼을 했을 때 왜 기억을 하느냐면 경호원을 너무 많이 데리고 와서 약간은 불편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세 과정에서 그 얼굴에 면도칼로 상해를 입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결혼식에 참석할 만큼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장시호 씨를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일만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목요일에도 나와야 하고요.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이 이어지는 강행군. 이거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건강 상태다. 또 재판과 함께 검찰 때도 영장 심사 때도 도시락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이제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지금 재판부가 이제 지금 집중 심리제라 그러죠. 네. 재판을 이제 빨리 진행해서 왜냐하면 이게 10월 16일 날까지 1심 선고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재판 증인으로 지금 거의 몇백 명을 400여 명 가까운 증인을 신청해 놓고 있어요. 지금 네. 모든 다른 증거를 부동의하기 때문에 이걸 재판정에 나와서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서 재판을 자꾸 이제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보면 좀 재판을 끌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끌면 어차피 그러면 10월 달 되면 재판 1심이 안 나니까 그때 그럼 석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네. 그 건강의 어떤 신부전,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또 몸이 부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재판장에 나오게 되면 아마 점심 문제를 이제 또 해결해야 되니까 그럼 아마 법원 측에서 이제 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뭐 검찰 출두했을 때도 마찬가지 준비를 했지만 간단한 요기를 하고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텐데 이게 네. 지금
아무래도 재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한번 재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8 혐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증언들이 지금 그 서로 간에 어긋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 진행 과정도 아마 재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재판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아마 운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앞으로 함께 심리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명 병합 심리죠. 최순실 씨는 이에 대해서 살을 내는 고문이라고 변호인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아마 재판부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을 네. 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혐의, 이 내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사람의 재판을 따로 실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병합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함께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박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네.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껄끄러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명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특검이나 검찰에서 특히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인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확실하게 자기 재판에서 뭔가 양쪽의 사람한테 서로 간에 이제 자기 유리한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반대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최순실 씨가 불쑥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폭로한다거나 이렇게 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우려하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건강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내일 이제 그 8시 40분쯤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부터 네. 그 법원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차에 내려서 계단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공판 전까지 이 모든 지금 현재 그 방송사에서 이 풀을 구성해서 지금 촬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화면을 통해서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식사 문제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지난번에 그 검찰 조사하고 영장 심사 때는 이제 그 경호원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되고 구치소 측에서 도시락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법원 지하 1층에서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게 굉장히 전 관심이고 또 그 모습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비춰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 또 아무래도 심리적 불안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내일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될 경우에 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확대 해석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행군을 하다시피 재판을 받는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네. 과연 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여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판을 받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구속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첫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게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어떻게 임하느냐를 좀 상징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